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상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의 강사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바로 종이티백 대 삼각티백이라는 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제가 저번 시간에는 주로 삼각티백 가지고 말씀드렸는데요. 삼각티백에서는 주로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이티백과 관련된 질문을 많이 주셔가지고 그와 비교하는 오늘 영상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이슈죠. 그래서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만의 이슈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한번 차근차근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일단 이 연구의 어떤 이런 논란, 사람들의 불안감을 일으킨 어떤 시초가 되는 논문은 바로 이거죠.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2019년에 캐나다 연구진이 발표를 했는데, 이런 캐나다 제품 중에서 이런 삼각티백, 우리나라도 많이 쓰지만 이런 삼각티백 소재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뜨거운 물을 우려봤더니 실제로 뭐 수십억 회 이런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하고, 심지어 매우 많은 이런 나노 플라스틱, 사이즈가 아주 작은 나노 플라스틱도 이제 발생하더라. 그래서 그런 결과를 세계에 이제 알리고 나서 이제 너무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도 불안해하고 있는 거죠. 실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요, 실제로 뭐 사이즈가 큰 미세 플라스틱은 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근데 사이즈가 작은 나노 플라스틱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성이 언제든지 밝힐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하자, 뭐 이런 식의 입장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저도 강히 그 입장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불필요하게 먹을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뭐 약간 먹는 건 어쩔 수 없다 쳐도 알면서 일부러 먹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고, 관련된 규정을 마련해야 되는 건데요. 그럼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삼각티백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나올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때 말씀드렸어요. 원인이 바로 이 여과망에 있는 건데, 이 여과망에 예를 들어서 PET나 나일론 소재를 썼다면 처음부터 저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성형을 해야 되잖아요. 그 사출 성형하는 과정에서 이제 혹시라도 그 소재, 처음에 그 플라스틱이 그 물을 수분을 조금이라도 함유하고 있다면 그 상태에서 가공하게 되면 어떤 미세 플라스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다 뜨거운 물 부으면 이제 이렇게 사슬이 끊어져 있던 것들이 떨어져 나오거든요. 결국 그게 미세 플라스틱일 수도 있고 더 작은 나노 플라스틱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업체들이 이제 많이 활용하는 게 뭐냐면 바로 PLA라는 거예요. PLA. 폴리락티엑시드.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티백 제품 보시다 보면 흔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뒤에 한번 성분표 보세요. 그러면 뭐 여과지 여과망에 이제 PLA라는 그런 것들을 이제 또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게 뭐라고 또 홍보가 되어 있냐면 옥수수로부터 만든 플라스틱, 이렇게 보통 홍보를 하고요. 또 생분해성 고분자,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또 이런 것만 보다 보면 우리는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되게 안심이 되죠. 옥수수는 우리가 먹는 건데 이걸로 플라스틱 만들었다고 하니까 일단 신기하고 뭐 생분해 된다고 하니까 이건 정말 너무나 이건 정말 안전하고 괜찮을 것 같잖아요.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옥수수나 사탕수수에서요 포도당을 추출합니다. 이런 당성분을 추출한 다음에 발효를 해요. 발효를 하는 과정에서 결국 뭐가 만들어지냐면 젖산, 영어로는 락틱 엑시드라고 합니다. 이제 저런 화학물질이 만들어져요. 저 화학물질을 가지고서 다시 이제 중합 반응이라고 하는데, 그런 플라스틱 만드는, 그러니까 분자량이 큰 물질을 만드는 어떤 과학 반응을 거치게 되면 우리가 아는 저런 플라스틱 PLA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옥수수로부터 만들었단 말은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로 옥수수로부터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분해 된다는 건, 그리고 이제 생분해 능력도 있다는 건데, 실제로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특정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실제로 분해가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생분해성 분해, 고분자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여과망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 사람들은 어때요? 일단 안심이 되잖아요. 그죠? 옥수수로부터 만들었으니까 먹어도 되고 이럴 것 같잖아요. 그럼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PLA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그 생분해가 될 수 있는 고분자라고 했는데, 플라스틱이라고 했는데, 그 생분해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조건이 좀 까다로워요. 뭐 그냥 막 순식간에 그냥 아무렇지, 그냥 평소 조건에서도 그냥 쉽게 분해되는 게 아니고요.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먼저 온도인데요. 온도 여기 보시면 뭐라 나와 있죠? 58도 이상이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제품마다 이 약간 그 고분자 그 소재 내에 좀 그 소재 특성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무슨 뭐 분자량도 좀 다르고 뭐 가교된 정도도 좀 달라서 또 온도 조건 좀씩 다릅니다. 제품마다. 근데 일반적으로 한 50도 이상 최소, 그러니까 보통 58도 이상은 줘야지만 이제 그 조건을 갖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분도
70% 이상이 있어야지만 실제 생분해가 일어날 수 있고, 게다가 또 미생물도 같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한 90% 이상이 분해된다고 알려져 있는 그런 소재가 바로 PLA입니다. 그래서 실제 생분해되는 건 맞으니까 생분해 고분자란 말도 틀린 말이 아니죠. 옥수수로 만든 그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눈치채셨겠지만 이 조건 만족하기가 쉽습니까, 여러분들? 58도, 수분 70%, 미생물. 또 실제 그래서 원래 이게 환경부에서 예전에는 이제 이걸 친환경 인증을 줬어요. PLA는 친환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거를 올해 2020년 초에는 이거를 이제 인증을 취소했습니다. 사실은 또 판매 금지까지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자체 성능은 맞아요. 이게 생분해되는 건 맞는데 실제 현실적으로 비닐로 썼다고 가정했을 때 얘를 실제로 할 수가 없어요. 업체에서 수많은 비닐들이 같이 나오는데 그중에 PLA 그 비닐만 따로 분리한다는 게 현실적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비닐채로 대부분 다 소각해버려요. 태워버린다는 얘기죠. 태워버리니까 이게 무슨 친환경이냐 이거죠. 그래서 환경부에서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취소해버린 겁니다. 또 이런 비닐이 아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막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PLA 플라스틱이 있고 나름 PP라고 할게요. PP라는 플라스틱이 있어요. 두 개를 이제 이런 회사에서 업체에서 두 개를 완벽하게 분리해야 되는데 실제로 오히려 또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이 좀씩이라도 분해되고 이러다 보면 오히려 이런 PP라든지 다른 실제 재활용률이 높은 플라스틱의 재활용을 오히려 방해하는 거죠. 방해할 수도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 PLA를 정말로 제대로 재활용하려면, 그러니까 제대로 이 목적에 맞게 쓰려면 PLA만 완벽하게 일단 분리해내야 되고요. 완벽하게 분리한 다음에 얘를 어떤 딱히 새로운 어떤 퇴비화가 되는 어떤 시설이 있죠. 그걸 마련해야 돼요. 퇴비화가 되는. 그러니까 온도 58도 이상 줘야 되고 수분도 공급해주고 그다음 미생물도 존재시켜서 별도의 이런 퇴비화 시설을 마련해야 되는 거죠. 퇴비화 시설을. 근데 현실적으로 퇴비화 시설을 만들어도 또 온도 이렇게 준다는 게 이것도 다 에너지죠. 이거 다 전기로 해야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이것도 전기를 사용하면 친환경이라고 할 수도 없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퇴비화 시설 마련하고 또 분리하는 그런 것들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인증을 안 준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지금은 취소시켰지만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이제 본격적으로 퇴비화 시설을 갖추게 되고 분리하는 시설도 이제 또 손쉽게 분리가 되게끔 한다면 그땐 다시 친환경 인증을 주겠죠. 왜 생분해 되는 건 맞으니까. 맞으니까. 근데 현재 시점에서는 친환경 인증도 취소해버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제 PLA 특징이 그런데요. 근데 이걸로 이제 아무튼 옥수수로 만들었다 이렇게 생분해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마케팅 용어로 이제 적극 홍보를 활용하고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PLA도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냐면 얘도 옥수수로 만든 건 다 맞다 쳐도 얘가 처음에 이제 가공을 해야 돼요. 성형 가공할 때 똑같이 수분을 머금고 있는 상태에서 성형 가공을 하게 되면 역시 가수분해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수분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앞서 말한 PET라든지 그런 나일론 소재 있었죠. 기억나시죠? PA라고도 하고요. 이런 소재처럼 똑같이 가수분해 일어나게 될 수가 있어요. 충분히 건조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형 가공을 한다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상태의 PLA 소재를 하더라도 뜨거운 물을 붓게 되면 실제로 이런 미세 플라스틱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회사가 완벽하게 건조를 다한 상태에서 했다면 미세 플라스틱은 일어나지 않겠죠. 그런데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종이티백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자, 이제 종이티백 여러분들 보시면 그 성분표를 보시면 어떻게 적혀 있냐면 보통 이렇게 많이 적혀 있어요. 여과지, 종이, 펄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종이 펄프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영국에서 맨 먼저 좀 논란이 됐었습니다. 영국에서 왜 논란이 됐었냐면 당연히 사람들 어떻게 됐냐면 아니 이 종이 티백이라고 하는 게 종이니까 순수 종이가 있고 이 안에 내용물도 먹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죠? 이런 녹차라고 예를 들었을 때 다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것들을 그냥 다 담궜다가 먹을 거 다 먹은 다음에 이거를 그냥 화분 같은데 정원에 화분 같은데 뿌리고 이랬었나 봐요. 왜 당연히 그래도 되는 줄 알고. 근데 알고 보니까 뭐가 논란이 됐었냐면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여기다가 사실은 어떤 플라스틱 섬유를 섞었던 거죠. 그때 영국에서 플라스틱 섬유를 보통 폴리프로필렌, 뭐 폴리에틸렌 같은 그런 거 섞었어요. 근데 섞는 게 왜 섞었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종이 자체만 진짜 있다면 뜨거운 물을 부어서 100도 이상, 뭐 100도 정도 되는 보통 90도에서 100도 정도 사이 되는 뜨거운 걸 붓게 되면 종이가 못 견디는 경우가 참 많죠. 터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독차를 우리는데 이렇게 막 터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섞어 왔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국에서도 이게 큰 이슈가 돼서 뭐 다른 걸 바꿔야 된다, 뭐 PLA로 코팅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온 거죠. 근데 아까 말한 대로 PLA는 약간 석영 가공하는 과정에서 또 미세 플라스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참고로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자, 과연 그럼 또 우리나라 그 식약처 결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2022년도에 우리 식약처에서 그 보고서를 냈는데요. 보도자를 냈는데 이거 다 구글에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티백류에 대해서 미세 플라스틱을 검사해 봤더니 뭐 한 개당, 뭐 티백 한 개당 뭐 미세 플라스틱 뭐 개수가 뭐 네 개 정도? 그러니까 뭐 아주 뭐 적게 나왔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 근데 좀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는 게 20 마이크로미터 이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검사했다라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되게 작은 1 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조사하지 않았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실제 티백에서 더 작은 사이즈 20 마이크로보다 더 작은 것들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사실은 조사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20 마이크로 기준 이상으로 봤을 때 아무튼 뭐 나왔다는 게 뭐 적지만 나오긴 나왔어요. 봤을 때 그때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12개 품목 12개 품목을 조사했는데 22% 그 12개 중에서 그러니까 그 전체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 나온 것 중에서 폴리에틸렌이 22% 차지했고 폴리프로필렌 PP가 51% 차지했고 뭐 이런 결과를 그 보고한 바 있는데요. 근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좀 설명드리면 이건 여러분들 지금 뭐 그 보고서 읽어봐도 자세히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사실은. 왜냐면 다른 여러 제품 동시에 그 조사한 거기 때문에 보통 그 음식물 자체를 봤더라고요. 다른 것들 보면 그냥 음식 뭐 젓갈도 조사하고 액젓 뭐 조사하고 뭐 탄산음료 조사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냥 음식물에 남아 있는 그런 미세 플라스틱을 한번 조사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지금 보니까 티백이 있으면 티백인데 안에 내용물이 있잖아요. 그 내용물 자체를 본 것으로 보여요. 지금 보면 내용물 자체를 거기다 우리가 실제로 이건 우리 뜨거운 물을 붓잖아요. 우리가 뜨거운 물을 부어서 쓰는데 그 뜨거운 물에서 뭐 얼마큼 뭐 이게 빠져나온다 여과지가 뭐 그런 게 아니라 그걸 봤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건 아니었고 그냥 식품 자체에 잔류하는 어떤 미세 플라스틱 이런 걸 본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식약처 결과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결과를 보면 저도 이제 이 결과만 보고는 이게 아무튼 나오긴 나왔잖아요. 많지는 않았지만 폴리프로필렌도 나오고 그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이게 식품 자체에서 원래 있었던 건지 식품 자체에서 있었던 건지 아니면 역시 이 여과지라고 할게요. 여과지인데 여과지 주로 종이 쓴다고 그랬었죠. 종이에 살짝 섞여 있는 왜 강도를 강하게 해야 되니까 열에 강하게 해야 되니까 그래 안 터지니까 그렇게 섞은 PP가 있는데 거기서 일부 떨어져 나온 건지 그러니까 원래 식품에 있었던 건지 아니면 여과지에 묻어있던 PP 그러니까 코팅되어 있던 PP가 떨어져 나온 건지 이 식약처 결과만 놓고 보면 알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알 수는 없어서 그냥 그래서 제가 그냥 제 의견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 데이터들을 보고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일단 결론은 이거예요. 일단은 둘 중 하나거든요. 둘 중 하나는 뭐냐면 저도 이제 본업이 있다 보니까 이걸 제가 다 조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 건데 두 가지 둘 중 하나예요. 둘 중 하나는 뭐냐면 종이라고 이렇게 펄프라고 적어놨잖아요. 종이라고 적어놨는데 진짜 종이만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 종이만 아주 압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기계 정밀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또 열정 안정도를 높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뭐 압착을 했다든지 그렇게 순수 종이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업체는 근데 종이에다가 이런 폴리프로필렌이라든지 폴리에틸렌 아마 이제 폴리프로필렌을 섞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PP를 섞어서 이제 약간 섞어서 열정 안정도를 높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설령 참고로 이거 불법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PP를 뭐 사전 코팅했다 불법이 아닙니다. 당연한 거죠. 마치 종이컵에 안에 우리 젖지 말라고 안에 뭐 코팅하잖아요, 폴리에틸렌으로. 그게 불법이 아닌 것처럼 이것도 불법이 아닙니다. 불법은 아니고 실제 우리가 삼각망 다 플라스틱 섬유잖아요. 플라스틱
플라스틱 소재인데 그것도 역시 불법이 아니듯이 이런 종이 그 여과지에다가 플라스틱 소재를 섞었다고 해서 불법은 아니고요. 근데 우린 이제 미세 플라스틱의 공포 때문에 그게 찝찝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PP가 섞여 있다 가정했을 때, 설때 섞여 있다 하더라도 거기다 우리가 이제 아주 뜨거운 온도,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실제 PP가 떨어져 나올 수 있긴 있습니다. PP가 떨어져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녹아 나온다기보다 이 종이와 PP 사이의 결합력이 좀 약화돼서 떨어진 애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보면 그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요. PP 그런 그 내구성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내열성, 뭐 녹는 점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판단해봤을 때 떨어져 나오는 게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썼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결론입니다. 자, PLA 티백 소재 먼저. 티백 중에서 여러분들 삼각 티백 많이 요즘 쓰잖아요. 근데 삼각 티백 중에서 요새 많이 모든 업계에서 많이 미는 게 PLA 소재를 많이 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생분해성이라고 그래서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미세 플라스틱 관점에서 보면 똑같다는 겁니다. 미세 플라스틱 관점에서 보면 역시 사출 과정에서 가수분해가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그 수분을 머금고 있었을 때 그랬을 때 성형하게 되면 이런 조직이 끊어져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뜨거운 물 부으면 역시 미세 플라스틱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같이 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건조 규정을 마련할지 사출하기 전에 아니면 또 역시 세척을 충분히 한 다음에 출시하게 할지 그런 것들은 좀 사회적 논의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역시 근데 그다음에 종이인데요. 종이 티백 관련해서는 순수 종이만 썼을 수가 있고 뭐 그러면 그게 아예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근데 거기다가 약간의 어떤 그런 폴리프로필렌 같은 거를 섞어서 만들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랬다 하더라도 실제 그 용출되는 양은 사실은 뭐 그렇게 많기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 정말 걱정할 정도로 많은 양이 나오기는 쉽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안전한 걸 굳이 꼽자면 뭐 종이 티백일 수 있고요. 근데 종이 티백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했는데 역시 그 종이 티백에도 코팅할 때 이제 또 마케팅하기 좋다 보니까 이 PLA로 코팅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아마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역시 그 PLA로 코팅되어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미세 플라스틱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또 궁금하신 내용도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 될 때 들어와서 꼭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